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신체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면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면증, 잠들기 어려움,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면역력 약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질 향상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수면에 관한 잘못된 믿음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한국 사람들이 좋지 않은 습관을 따르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수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자지만 수면의 질이 좋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거나 늦은 저녁 식사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몸에 해로울 수 있으며 수면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면에 관한 잘못된 신화를 함께 살펴보고 그 신화들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화, 수면은 충분히 자면 좋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면의 시간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노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생체 리듬이라는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면, 기분, 활동 능력, 그리고 대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은 본질적으로 신체의 내부 시계로 하루 동안 각 활동을 적절한 시간에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 한국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눈에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 그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들은 뇌가 하루 중 시간을 인식하고 신체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수면 시간을 바꾸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일을 한다면 신체는 생체 리듬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감정적 혹은 인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안정된 생체 리듬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시간을 변경하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피로감, 불면증, 그리고 삶의 질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보통 더 일찍 일어나며 적절한 회복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늦게 자고도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깨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일찍 자야만 편안하고 건강하게 느낍니다. 사람마다 생체 시계의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자연적인 수면 습관에 따라 아침형 혹은 저녁형 생체 시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생체 시계를 가진 사람은 아침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저녁형 생체 시계를 가진 사람은 밤에 더 깨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체 시계를 이해하는 것은 일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아침이나 저녁으로 계획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저녁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빛을 줄이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등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노인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일상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화, 모든 사람은 매일 8시간씩 자야 한다. 사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8시간의 수면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여겨지지만 모두가 건강한 수면을 위해 정확히 이 시간만큼 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경우 필요한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10시간 또는 11시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면 각 신체는 서로 다른 수면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꼭 채우지 못했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수면의 질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분히 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람 없이 일어났다면 아마 충분히 잠을 자고 신체가 잘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루 종일 짜증이 나거나 참을성이 부족하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수면이 깊지 않거나 적절한 시간에 자지 못했을 경우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화.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빛을 받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생체 리듬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이 아침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젊었을 때보다 더 쉬워집니다. 네 번째 신화. 노인은 잠자기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 주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은 빛으로 우리 눈에 영향을 미쳐 몸이 이완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준비가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좋은 수면을 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그룹의 노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결과 그들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15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좋은 수면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밤에 전자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이완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화. 노인은 렘 수면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렘 수면,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은 수면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때 기억과 감정이 처리되고 강화됩니다. 또한 렘 수면 중에 꿈을 꾸게 되며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체는 회복됩니다. 렘 수면은 기억력 향상, 학습 능력 증진, 긍정적인 감정 강화를 돕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렘 수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렘 수면은 노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이 렘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더 피곤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지며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렘 수면이 중단되면 창의적인 사고, 정보 처리 능력이 감소하고 감정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렘 수면을 개선하려면 노인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카페인과 같은 자극 물질을 피하며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설 6. 멜라토닌은 노인들이 더 잘 잠들도록 돕는다. 멜라토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호르몬으로 보충제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며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는 잠에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장거리 비행 후 시차 적응을 돕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실제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몇몇 연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잠드는 시간이 약 20-30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수행된 최고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 진행된 큰 연구에서는 멜라토닌이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을 약 7분 줄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멜라토닌이 여전히 일부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시차 적응이나 시간대 변화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매일 멜라토닌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수면을 위한 마법의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몸은 멜라토닌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때로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편안하고 이완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수면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수면을 개선하는 다양한 팁과 방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설 7. 다중단계 수면은 노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돕는다. 다중단계 수면 또는 하루 중 여러 번 나누어 자는 수면 방법은 약 10년 전 바이오해킹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방법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밤에 긴 수면을 취하는 대신 수면을 여러 번 짧게 나누어 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4시간 자고 일어난 후 일을 하고 다시 4시간을 더 자는 방식입니다. 다른 모델은 밤에 2시간 자고 낮에 몇 번이 짧은 낮잠을 자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보와는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중단계 수면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시간 동안의 업무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결과 피로감이 쌓이고 생산성과 창의성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는 다중단계 수면을 시도한 학생들이 긴 수면을 취한 학생들보다 시험 성적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설 8. 나이가 들면 노인은 적은 잠을 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예전만큼 많은 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매일 잠자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변화를 겪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더 일찍 일어나거나 깊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면은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와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든 사람들도 여전히 매일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정신적인 명확성,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의 위험을 줄이며 하루 활동 후 신체를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종종 연속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통증, 야간 배뇨 또는 다른 건강 문제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과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설 9. 노인은 깊은 잠이 필요 없다. 깊은 잠, NREM 단계는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가벼워지고 깊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깊은 잠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신체 조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깊은 잠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피곤하고 활력이 부족하며 낮 동안 스트레스를 더 쉽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신체와 정신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합니다. 이 깊은 수면 주기는 뇌를 회복하고 기억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깊은 잠을 개선하려면 노인들은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침실을 조용하고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고 전자기기에서 오는 방해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수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설 10. 커피는 노인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페인은 강력한 자극제로 누구에게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들 중 일부는 오후에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셔도 수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카페인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6에서 8시간 동안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오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면 저녁에 카페인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노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6시간 이내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대신 물이나 이완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하루 중 여러 번 나누어 자는 다중단계 수면이 네트워크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권장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단일 수면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연구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주제에 관한 비디오나 팟캐스트를 팔로우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세요.